연애와 결혼이 다른 이야기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연애는 결혼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결혼은 연애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연애 이꼴 결혼이라는 공식은 성립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부가 되는 인연은 부모 자식의 인연처럼 서로 빚을 진 인연이 맺어집니다. 혈연이 아닌 탓에 서로 상대방이 되는 사람의 수호신들과 미리 합의를 봐야지만 가능해지죠. 인연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신들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들끼리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들은 서로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서로가 마음에 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들은 꿈에서 후딱 깨게 되죠. 그 순간부터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본래 우리들의 관계가 빚쟁이라는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 빚을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서로 기선제압을 위해서 티격태격거리는 거죠. 본인들도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에이, 우리는 안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인성이 갖춰진 거죠. 본인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알던 모르던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성이 갖춰진 사람은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접하게 되는 인연은 모두 빚쟁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갚아야 할 빚이 많고 멀면 멀수록 갚아야 할 빚이 옅은 거죠. 누군가 나에게 엄청 잘해준다면 저 사람은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알아채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겐 빚을 잘 갚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일륜지 대사가 무슨 뜻일까요? 천륜이라는 말이 있죠. 천륜이 하늘이 정해준 질서라면 일륜이란 인간이 정한 지켜야 할 질서라는 뜻이 될 것 같네요.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정해진 것. 그래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란 뜻일까요? 이 말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의도와 인간이 사용을 하면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 용도가 바뀌어온 탓에 본래의 그 의미를 우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참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그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서 특히나 이처럼 한문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행동이나 말 또는 생각을 일륜이라고 한다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인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많이 배우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행동 패턴이 드러납니다. 소위 선진국일수록 비혼율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현격하게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천륜을 어긴다거나 반인륜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말이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이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세상이 진행이 돼 간다면 점점 수준 높은 사람들은 사라지고요. 수준 낮은 사람들만 점점 늘어간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을 안 한다면 수준 높은 사회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겠죠. 대신 수준 낮은 사회는 지속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테니 수준 높은 사회는 소멸해버리고 수준 낮은 사회는 점점 번창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인간은 누구나 수준 높은 삶을 꿈꿉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회가 소멸해 간다니 웃기지 않나요?
과연 선진국들이 수준 높은 사회 일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활의 수준이 올라간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한번.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소멸될 위기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생각들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 정년기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수능과 대치동 문화를 만들어 자식들을 기른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생존과 경쟁이 너무나 치열했던 이 세대들은 자식들 역시 그들답게 길렀습니다. 오직 내 새끼 내 가족만 알고 지내는 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 보고 자랐죠.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을 해서 사는 엄마들의 대표 주자들이 바로 이 세대들이고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처럼 살 자신이 없을 겁니다.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결혼생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부모들, 자식을 위해서 혼을 갈아넣는 엄마들, 어느 것 하나 결혼이라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결혼이 곧 불행이라는 그런 공식도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불행이 마치 남편 잘못 만나서 벌어진 일이라는 듯 남편을 욕하고 흉보면서 자식에게 올인을 했던 이 세대들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또다시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부모들의 간섭이 들어옵니다. 얼굴은 둘째 쳐도 직업과 경제력은 엄마가 고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방송에서 드라마로, 영화로, 심지어는 뉴스에서도 떠들어댑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어서 강렬할수록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마치 감기가 유행을 하듯 지난 30년간 5만 가지 생각들이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 생각들이 결합해서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륜도 천륜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뒤섞이면서 만들어낸 신종 바이러스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면서 이 사회의 또 다른 모순들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행복이어야 합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결혼이라면 그건 전부 뒤틀린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혼이라면 누구에게 결혼을 하라고 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이 지구별에 지구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구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지구별은 4차원의 신들이었던 인간의 영혼들이 하나의 육신에 들어와 일생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학교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학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돌아가기에 저절로 편안함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기본이 겸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연은 비질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편에서 서로에게 빚을 진 관계들입니다. 인과율은 이 우주가 작동하게 되는 유일한 법칙이고요. 따라서 인생은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인류는 이 지구별을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갚는 관계, 즉 상생의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먹고 싸고 숨쉬는 모든 것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빚쟁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빚을 갚아 나갈 때 가장 좋아하겠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학생이라는 것, 그리고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에야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밥을 샀다고 그 사람에게 다시 밥을 사주는 것은 참 의미 없는 짓이죠. 뭐 평생 서로 밥만 사주다가 마는 관계라면 이 둘이 낭비한 시간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가치가 높은 것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시간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게 두지 않죠. 분명히 관계를 비틀어서 갈라서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참 이야기해 줄 게 너무 많네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건 인생을 건 승부입니다. 좋아서 만나고 좋아서 결혼한다는 건 거의 실패할 확률이 100%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뭐 조건을 보고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들이 보는 조건이라는 게 너무 허접할 뿐이죠. 외모, 직업, 자산 같은 걸 보고 결혼을 한다면 이것도 망할 확률이 100%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의 에너지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고요. 이 영혼이 육신에서 빛을 발하는 건 정신이 살아있을 때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같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줄 알아야 성숙한 인간이고, 그런 이야기가 서로 의기투합이 되면 비로소 결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말이 서로 통해야겠죠. 이미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놓친 것들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고요.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인간은 누구나 학생의 신분으로,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하는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시나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인생이 일장춘몽이고 혼자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돈과 성공을 쫓고 병들고 하는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인간이 성장을 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면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이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이 지구별에 출현을 해서 수만 년에 걸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의 최종 단계에 왔다는 말도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의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마지막 단계 말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냐면, 본래 우리들은 서로에 대한 구분이나 인식이 없는 하나이면서 이 하나라는 인식조차도 없었던 상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던 상태였죠. 여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분열이 생기고 그 분열들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천지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우주의 설계가 펼쳐진 것이 이 천지창조와 지구별의 탄생과 인류의 출현과 인류의 역사인 것이고 수억 겁의 윤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영혼들, 이 4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귀신들까지 전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행복이라는 길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난 뒤에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짝짓기를 통해서 종족 번식을 하게 만들어 뒀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미숙할 땐 동물의 본능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저절로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족 번식 자체도요, 빚을 갚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엔 결혼이라고 부를 만한 뭣도 없죠. 아주 오랜 기간 인류는 동물에 가까운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점차 인식이 발전하고 정보가 쌓이면서 지식이 성장을 합니다.
이 지식이 성장을 하면서 인간들의 세상도 점점 발전을 했죠. 인간의 발전에는 항상 선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선구자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먼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누군가 먼저 걸어서 저만치 도달을 하면요, 인류는 이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선구자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그만큼 인류의 진빚이 많아서 그럽니다. 애초에 천지창조가 벌어지게 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주범들이 대부분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긴 선지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들 전부 천지창조의 원흉들입니다. 그만큼 갚아야 할 죄의 무게가 무겁고 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 빚이 많아서 자신들의 죄를 갚고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면 그만큼 이 사회에 해야 하는 일도 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와 명성을 먼저 얻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누군가 돈이 많다거나 인기가 많다면 그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빚입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건 비참한 결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학생의 신분으로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지구별에 태어난 신들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가설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선구자, 선각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선구자,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이 탄생하는 거죠. 가족의 원래 의미는 이처럼 생각과 사상과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끼리 무리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동물의 단계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짝짓기와 종족 번식이 일어났겠죠. 선각자와 추종자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 생활입니다. 이 과거 3000년 전 제자백가들이 그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소피스트들과 도시국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형성이 됐고요. 자, 이제는 가족이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 좀 확연하게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들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들은 그때 형성된 것들이 전해 내려오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고 이 혈연관계에 빠지면서 사상과 이념은 사라진 혈연관계를 그냥 가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어느 정도 그 가족의 의미가 남아 있었었죠. 분명히 누군가 집안에서 큰 사람이 나오면 그 조상을 시조로 모시고 조상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일가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형성했었으니까요. 뭐 전주의가, 경주최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것들조차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법도 그랬고요. 지식 정보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하여튼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외래의 것으로 채웠습니다. 마치 인류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의 전 과정을 36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다 경험을 하고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도 전통의 방식이 아닌 서구의 방식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됐죠. 인류가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지식들을 우리들은 실제 몸으로 겪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한민국에 온 인류의 모든 모순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을 모르니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들에는 허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들의 영역에서 자기들끼리만 만든 지식이기 때문에 자신들끼리만 있을 땐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지식들을 만나게 되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1, 2차 세계대전이었고요. 한반도의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류가 충돌을 하게 된다면 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우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에 돌입을 합니다. 이 지구별에서 한 번도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는 고요한 평화의 나라 한반도에 공산과 민주라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사상 두 가지, 그 양 진영이 키를 쥐고 한국전쟁이라는 성황을 만들어서 깡그리 폐허로 만든 다음에 전 세계가 풀지 못하는 공산과 민주라는 두 사상을 기준으로 내세워서 공산 진영에서는 사회주의의 사상과 문물을, 또 자유진영에선 인류가 만든 모든 문물과 지식과 기술과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모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다고 이것을 쫓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저것이 좋다고 저것을 쫓아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작은 나라 안에서는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인류의 실험실이자 인류의 연구소였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 인류가 수만 년의 세월 동안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의 모든 지식과 과학기술을 만드는 동안 이 한반도는 이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이 조용히 지내왔다는 것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을 위해서 우주가 안배했던 나라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른 모든 것들과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낱 이론이나 주장이 돼버릴 거라서 전체와 부분을 다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지금 현재까지 벌어진 이 모든 사건이 결국 우리 모두가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기정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지식을 만들었고요. 대한민국은 깡그리 폐허를 만들어서 깨끗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지식을 받아들여서 몸소 체험을 통해 배웠고요.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류의 모든 고민과 모든 모순이 다 쏟아져 나온 상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이 모순을 다 끌어모아 정리를 해갖고 인류에게 새로운 답과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인류의 희생에 보답을 하는 길이고요. 인류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이 이야기가 좀 다소 황당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인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논리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왜 한반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안빈 낙도를 늘 유지했던, 그래서 인류사에 단 한 번도 드러나서 한 일이 없었던 한민족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이며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4차원과 이 우주에서는요, 한반도의 한국전쟁을 딱 벌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런 역할을 할 신들을 수배해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천지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별과 갈등의 주된 범인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며, 또 자신들이 만든 분열과 갈등 조장에 대한 해법과 해답을 만들어서 인류에 내놓을 의무 또한 그들에게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배경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고요. 그 해법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왜 소통이 되지 않는지,
또 우리들이 왜 이런 모순의 끝판을 막장 드라마로 찍고 있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왜 지구별에 와서 육신이라는 물질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건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야만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감이 좀 더 되실까요? 아이고, 공감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도 거대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빅히스토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황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봅시다. 이야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동물의 수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동물처럼 짝짓기를 하고 종족 보존을 하는 수준의 결혼은 아닌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섹스를 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념도 이제는 다 깨졌습니다. 결혼을 했던 50%는 이혼을 하는 시대니까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말도 거짓이라는 게 다 판명이 됐습니다. 왜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는 광고도 있잖아요. 이건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조건을 보고 했던 결혼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연예인들과 재벌가의 결혼이 다 이미 증명을 하고 있죠. 베이비 부모들과 그들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부모가 아니라 지옥인 사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걸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아야 할 이유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결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인류는 이 지구별이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죠. 좋던 싫던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구조의 에너지체입니다. 이 세상에 여성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남성이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남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동물적으로 서로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둔 이 자연의 안배 속에는 남녀 사이에 묘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서로를 찾도록 만들어 두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답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길을 찾게 되면요, 인류가 하나가 되는 길을 찾을 실마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 음양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남녀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출현을 하고 태극이 음양이라고 하는 두 분별을 낳으니 음양이 곧 남녀인 것입니다. 이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곧 황극에서 무국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황극은 분열의 극한을 말하고요. 그 분열이 극에 이르게 되면 다시 원래 분별이 없던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열의 끝자리에 와 있고요. 이 모든 분열의 모순을 정리해서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고자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결혼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약속들이 다 깨지고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오늘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도 이 막무가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저의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